해피스님의 12연기 특강입니다. 특강 순서로는 오늘이 38번째 수업이 됩니다. 여러분이 깜짝 놀라시겠어요? 어느새 특강만으로 38번이고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가 다른 주제들을 좀 끼워서 한 것이 한 수업이 많죠. 노부부님 그래도 우리가 벌써 만난 게 1년이 넘었잖아. 그죠? 자, 그렇게 이제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수업 요약한 수업 보고 나눠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고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수업은 해피스님의 12연기 특강 37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라고 했어요. 불교는 사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과정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괴로움이 생기는지를 설명하면 12연기이고 그 문제의 자리자리에 어떻게 대응하면 괴로움이 소멸하는지를 설명하면 8정도입니다. 참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히게 불교를 정리했어요. 12연기 8정도 사성제가 그대로 이 한 문장 안에 들어있죠. 이렇게 12연기는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인데 1. 나, 즉 존재는 어떻게 생겨나는지와 2. 생겨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만나는지로 구성됩니다. 이런 이야기였죠. 12연기의 10번째 주제가 지분이 유거든요. 바와. 이 존재라는 것이 말하자면 나라는 존재죠. 나라는 존재인데 12연기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만나는 것일까? 라는 한쪽 측면. 그리고 내가 세상을 만나는 것인데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그죠? 나를 중심에 두고 어떻게 생겨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만나는 것일까? 라고. 이것이 몸과 마음의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것 때문에 금생의 명색과 함께 하느냐 내생의 명색과 함께 하느냐 요것 때문에 윤회라는 이야기가 함께 포함되어 설명되는 이런 부분 보았고 지난주 수업에서 우리가 중심을 둔 것은 그렇다면 이 존재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는 거였죠. 부처님 존재경 1번, 2번을 통해서 이런 말씀 하시죠. 업이 밭이다. 식이 씨앗이다. 그리고 가래가 양분이다. 그래서 이런 식이라는 씨앗이 가래를 양분으로 업이라는 밭에서 농사 지어지면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머문 식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힌다. 그리고 이렇게 머문 식이, 그러니까 식이 머물고 자라나면 이런 표현이 쓰였죠. 과거에 지난 삶을 통해서 누적되어 있던 식의 무더기에 지금 이 순간의 삶의 결과로 머문 식이 더해지면 식의 무더기가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였죠. 이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출현한다라고 해서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이런 과정으로 식과 명색이 함께하면 이게 뭐예요? 나잖아요. 그러한 존재를 그러니까 식이 씨앗이 되어서 가래를 양분으로 업이라는 밭에서 농사를 지으면 식이 머문다.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변화된 존재가 만들어진다. 그 변화된 존재인 내가 존재가 이 몸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다시 세상을 만나는 인식 과정을 통해서 삶이 반복되고 몸이 무너지면 죽으면 다음 생의 명색과 함께
새로운 나로 태어나서 삶을 이어가는 이런 식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요걸 표현하기를 존재를 중심에 둔 12용기 이렇게 말했던 거죠. 이 존재가 어떻게 생겨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만날까? 12용기 사는 이야기 이렇게 보았던 거죠. 자, 그 이야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존재경 1번과 존재경 2번은 업은 밭이고 식은 씨앗이고 애는 양분이다.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에게 1. 식 2. 의도와 기대는 계에 머문다. 이렇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라고 하여 식, 애, 업이라는 지금 삶의 결과로 식에 머문 식이라는 결과가 생겨난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출산된 식을 씨앗으로 지금을 살면 1. 지금 삶의 기억을 몸통으로 하고 2. 의도와 기대를 속성으로 하는 머문 식이 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탐있음경은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애가 있으면 거기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 명색이 참여할 때 행들이 성장한다. 행들이 성장할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라고 합니다. 머문 식이 이전 삶의 과정에서 누적된 식온에 더해짐으로써 식온이 늘어나면 거기에 상응하는 명색이 참여하여 식과 명색이 함께하는 것으로의 새로운 나, 즉 새로운 존재, 바와가 생겨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럼 방금 설명드린 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정리 잘 되었죠?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의 주체인 나는 이렇게 생겨나서 세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겨난 나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식과 명색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입니다. 그래서 명색, 몸이 유지되는 100년 안팎의 기간에는 새로워진 나의 상태로 세상을 만나고 그 삶의 과정을 누적하며 다시 변화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아인 거죠. 변화를 반복하는. 그리고 명색, 몸의 수명이 다함, 즉 죽음의 순간에 식은 변화의 과정 위에서 새로운 명색과 만나 새로운 존재를 형성하여 다음 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표현하면 연기된 식의 무아인 윤회. 사람들은 윤회 이야기를 하면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합니까? 무아라는 점과 윤회라는 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풀지 않으면 윤회 이야기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이 이렇게 풀어져 있는 거죠. 무아인, 그러니까 연기된 식의 무아인 윤회 이렇게 되죠. 그런데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인 나, 즉 존재를 나타내는 다른 용어가 있는데 붓다, 누적된 것입니다. 용례로서 이해할 때 삶의 과정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것으로의 존재를 유라고 한다면, 즉 이런 과정에 의해서 생겨난 게 유라면 유의 활성화된 삶의 상태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더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요 유가 있는가 하면 맞지마니까야 1번경에서 유를 조건으로 생이 있다. 그리고 붓다, 누적된 것에게 노사가 있다. 요런 경전 소개해드렸던 거죠. 그래서 태어남이 있다면 태어남을 조건으로 노사가 있다 라고 말하는데 누가 태어나가지고 누가 늙고 죽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살아가는 자를 표현하는 말로 붓다라는 용어가 쓰였다. 그러면 사실은 이 붓다는 그대로 이 이야기죠.
살아있는 100년 동안에는 식과 명색으로 순환하는 요것이 붓다이고, 죽어서 새로운 몸을 만나면 새로운 몸으로의 식과 명색이 붓다여서 그가 늙고 죽는다.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근본 본문경은 난디 두카사 물란띠 이띠 위디뜨와 바와자띠 붓다사 자라 마라난띠 소망은 괴로움의 뿌리다 라고 한 뒤에 유로부터 생이 있고 누적된 것, 즉 붓다에게 노사가 있다 라고 한다 라고 하는데, 식과 명색, 즉 유의 생존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죽고 태어남이 있고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존재에게 노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를 붓다, 누적된 것이라는 용어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1. 나, 즉 존재는 어떻게 생겨나는지와 2. 생겨난 내가 어떻게 세상을 만나는지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하는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를 설명하였습니다. 지난주 수업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 수업에 이어서 지금 이제 사실 이 주제가 워낙이 중요한 주제지요. 특히 나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요 개념, 머문식이라는 개념,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김보부님, 이럴 때 이 그림 안에 식은 어떠한 식이 있나요? 제 눈에는 식이 세 가지 형태의 식이 보이거든. 요거? 예, 요거는 사실은 요 식이 배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붓다. 요 식은 누적된 식이죠. 그죠? 누적된 것이 하나 있어. 기본적으로 지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출산되어서 머물러가지고 쌓여있는 그것이 내가 되어서 사는 거지요. 이런 개념이니까. 하여간 누적된 것인 식이 하나 있죠. 자, 두 번째 식은 어디 있나요? 삼사가 위에 있는 거. 요거죠. 사실은 이게 지금 불교학자들이 접근을 못하는, 말이 좀 그렇지만 대부분 불교계에서 접근을 못하는 게 이것도 안식 내지 의식이잖아요. 이것도 안식 내지 의식이거든. 이거 누적된 것이거든. 누적된 게 배분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이렇게 식이 근을 접점으로 외입처를 인식해가지고, 자극이 외입처를 인식해서 그러니까 외입처에 대한 알미라는 의미로 새로운 식을 만든 거죠. 그런데 무더기로 쌓여있는 식이 알갱이 하나로의 식을 만들었죠. 근데 이게 내가 도자기를 만들었어, 이게 아니고 식이라고 불리는 내가 식을 만들었으니까, 표현하자면 이거는 우리 어머니들이 세 분 계시네요. 아이를 낳는 것 같은 거야, 그죠? 내가 내 자식을 낳는 것 같은 개념으로 식온이 식을 만든 거잖아. 그래서 이거 새끼처진식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다가 그냥 발음하기 그래서 출산된 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식은 이런 누적된 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출산된 식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식은 뭔가요? 이제,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거지만 식이 머문다, 머물렀다 해서 지금 삶의 과정을 기억하는 것으로 의도 기대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의 머문식이라는 게 있다고요.
이게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지난 삶의 과정 동안 쌓여있는 내 마음이 지금 새로운 마음을 하나 새끼를 쳐가지고 새끼를 친 그게 씨앗이 돼가지고 삶의 과정에서 가래라고 하는 양분을 뿌려가지고 업이라고 하는 밭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머문 시기라고 하는 열매를 맺었어. 그 머문 시기 15내 누적된 곳에 더해지니까 식의 무더기가 늘어나고 명색이 참여해서 이 존재와는 다른 새로운 존재가 생겼어. 이렇게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식에는 누적된 식, 출산된 식, 머문 식 세 가지가 있다. 병법은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머문 식의 네. 인식 대상은 어떤 걸로 다 알고 머문 식의 인식 대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적절한 접근이 아니죠. 머문 식은 누적된 식이 대상에 접근해서 새끼를 친 것이 머물러서 쌓인다 이래 되는 거지. 대상에 접근한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대상에 접근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인식하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식이 무학이기 때문에 의존성 수로 이 건갱이 맞춰서 식이 나오듯이 그 머문시기를 하는 것도 식으로 분류해서 그 대상이 있어야 그걸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봐야죠. 대상이라고 하는 개념, 그건 뭐 우리가 조금 오늘 시간이 안 되면 다음 주에라도 오늘 또 나눠드린 경이 하나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된 말씀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런 개념이야. 색이라고 하는 대상을, 그러니까 외입처라는 대상을 인식해서 식을 새끼치는 거는 누적된 식이죠. 그리고 이러한 누적된 식은 수를 대상으로 2차 인식을 해서 가래가 찢다가 되어가지고 가래해서 이제 업을 짓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 머문다라는 것은 이런 과정의 결과기 때문에 이거는 무엇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게 액션을 취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대신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드린 그 씨앗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경에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게 색성향 미촉법을 명색이라고 나타내면서 이것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럼 이거는 뭐냐 하면 이 머문식이 되돌아와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으로 인식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색성향 미촉법을 대상으로 생기는 단계에 머물렀다. 이 머문식은 여기도 우리 육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식이 머물 때는 그러니까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라고 해서 6가지 형태로 머무니까 6가지 식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머문식은 무엇을 대상으로 생겨나서 머물렀을까? 요런 측면으로의 대상을 말하는 거고, 이 머문식은요, 여기서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변부부님이 정법을 찌르신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보자고요. 누적된 식이라는 것은 외입처를 대상으로 인식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죠? 인식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식의 대상은 외입처다 이랬고, 거기서 출산된 식은 수를 대상으로 2차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가 대상이야. 그래서 출산된 식은 수를 대상으로 자기 일을 해요. 그죠? 자기 일을 해요. 근데 이 머문식이라는 개념은 경에 어디에서도 머문식이 일을 한다라는 말은 없다고. 머문식은 왜냐하면 출산된 식이
자기 일을 하고서 그 결과로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열매로 맺어진 것에 대한 경전의 표현은 이 머문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라고 해서 이 머문 식은 그 상태에서 무언가를 대상으로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앞에 누적되어 있는 식의 덩어리에 더해져서 쌓임으로써 이 식의 무더기를 늘어나게 한다라는 거, 이거 말고는 머문 식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오늘 드린 시약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어떤 관점을 제공해줘요. 그래서 이 머문식은 머문식이 무언가를 대상으로 일을 한다 이 개념이 아니고 이 머문식이 무엇을 대상으로 생겨나서 머물렀을까? 라고 하면 색성향 미촉 법을 대상으로 생겨나서 머물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이 무언가 인식을 해야 하니까 인식의 대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식이 뭐냐? 저 뭐냐면 결과물을 봐야 되겠죠. 이건 결과죠. 결과물을 봐야 돼. 결과죠. 예, 결과죠. 이 결과인 식이 쌓여 있는 게 누적된 식온이 되는 거죠. 아무튼 뭐 그렇게 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늘은 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에서 뭐 지난주에 어쨌든 우리가 요 식이 머물고 늘어나고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가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는 경전 몇 개를 뽑아드린 거잖아요. 요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 경전들을 다 좀 보고 가야 하는 입장이죠. 자, 오늘 그래서 이어지는 세 번째 경 12번 상류다의 64번 탐 있음 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드린 교재니까 지난주 드린 교재 중에 존재경 2개 넘어가면 있어요. 존재경 1, 2번 지나가서 탐있음경입니다. 비구들이요 누적된 것인 중생을 잠깐만 지난주 교재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비구들이여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네 가지 자량 사식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거칠거나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 단식, 촉이 두 번째이고 촉식, 의사가 세 번째이고 의사식, 식이 네 번째이다. 식식 이랬는데 요거는 뭐 이제 사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교리인데 조금 우리 시간 지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냥 요점만 좀 얘기를 하면 네 가지 자량이다라는 게 뭐냐 하면 부딱 누적된 거잖아요.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시켜준다. 중생을 유지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중생이란 어떤 존재예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이잖아요. 중생을 유지시켜준다라는 이야기는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 무명과 가래라는 것이 있으면 중생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무명과 가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뭐 자량분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말할 일이 아니고 중생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요런 점이 되는 거죠.
어쨌든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무명이 여기에 있고 가래가 여기에 있죠. 이렇게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이랬는데 자세한 설명은 뒤에 보고 존재를 추구하는 자라는 건 뭐냐 하면 요 관심에 의해서 작은 순환고리로 1차 인식에 참여하는 요 부분을 존재를 추구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4가지 자량이 있다. 사식 이랬는데 첫 번째는 단식이어서 덩어리진 자량 그랬어요. 덩어리졌다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는요. 덩어리진 음식이라는 거는 요 자리에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이 뭐죠? 몸이잖아요. 몸이라는 거 어쨌든 먹어야 살죠.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밥이든 빵이든 먹어야 산다고. 이렇게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한다 하는 요거를 덩어리진 것 중에 덩어리진 거는 거칠거나 미세한 2가지로 나오죠. 거친 덩어리진 음식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이다 라는 거고 미세한 덩어리진 자량이라는 것은 중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몸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죠. 바로 이런 붓다 삶의 누적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삶이 누적된다라는 것은 어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인식 과정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인식 과정에서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을 접점으로 인식하는 색성향 미촉의 과정. 요 부분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 부분을 대상으로 인식작용이 진행되어야 안식 내지 신식이라는 식이 출산되어 가지고 삶이 진행되잖아요. 요런 부분을 그런데 이때의 색성향 미촉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물질이잖아요. 물질은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죠. 4대와 4대 조색.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지수화풍 4대는 어쨌든 무상한 거긴 하지만 덩어리진 거로 말하진 않죠. 그런데 4대 조색, 4대가 결합해서 생겨난 물질이 있죠.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요거는 아함적으로는 이제 촉은 4대도 포함하고 4대 조색이기도 하고 그러나 색성향 미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4대 조색 이래 되죠. 결합해가지고 생겨났다라는 요걸 뭐라고 부른 거예요? 덩어리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미세한 단식, 덩어리진 음식이라는 것은 요런 몸을 접점으로 하는 인식작용을 통해서 안식 내지 신식이라는 식이 생겨나는. 근데 이렇게 식이 인식의 결과로 식이 출산되지 않으면 삶은 유지되질 않죠. 그래서 이제 요걸 말하는 게 누적된 것인 중생을 유지하는 덩어리진 자량이 있다. 몸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거친 덩어리진 음식이 필요하고 식을 출산해서 삶을 누적하기 위해서는 이런 몸을 접점으로 하는 1차 인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부분이 그 단식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촉식이라고 하는 것은 3사와 촉을 해줘야 그러니까 대상을 경험하죠. 단식에서 식이 생긴다라는 건 뭐냐 하면 대상을 아는 거고 촉에 의해서 수가 생긴다라는 것은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식을 만들어내는 것으로의 그러니까 미세한 단식 그리고 경험한다. 수를 만드는 것으로의 촉식 이렇게 촉을 자량으로 수가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의사식이라고 하는데 의사식이 뭐냐 하면
요렇게 쓰는 거예요. 만호 산재따나. 요래 되는데 요 산재따나, 요 째따나라는 말이 요거예요. 의도. 그래서 의사라고 하는 거는 그 신구의 삼업 중에 의업을 말하는 것이 의사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업,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사유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중생이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요렇게 표현하는 게 의사식, 요 업의 자리고, 네 번째가 식식인데 식식은 이제 요 사식을 말하는 다른 교리에서 보면 명색하고 짝을 이뤄요. 명색하고 짝을 이룬다는 건 뭐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죠. 그래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는 머물고 늘어나는 요 과정을 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6개의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6개의 식. 근데 이제 그래 되면 6개의 식이라고 말하면 여기 있는 것도 식이고 여기 있는 것도 식이고 여기 있는 것도 식이거든요. 여기 있는 식을 식식이라고 말하면 삶을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죠. 6개의 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 할까, 의식에 있는 것을 존재화시킨 식을 6개의 식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 설명을 보통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될 겁니다. 지수, 화풍, 공식 이렇게 6가지 요소 6개를 말하는 거는 지수, 화풍, 공이라고 하는 지수, 화풍 4대의 공간이 함께해서 결국은 4대 조색, 4대와 4대 조색이라는 물질, 몸의 영역을 말하는 거고, 식은 이렇게 물질에 제한되지 않는, 물질에 종속되지 않은 동등한 요소로서의 식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후대의 어떤 견해들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좀 그 어떤 시계 사출?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교리가 그렇게 해석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6개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다른 의미를 얹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부처님 딱 그러잖아요. 맞지마니까요. 140번이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육사외도 중에 아지다 깨삭한 벌리는 지수화풍 4대가 인간이다 라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오직 지수화풍 4대, 즉 물질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물질이 사람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다. 그러면 식이라는 마음은 그거는 기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몸이 삶의 중심이고, 식이라는 마음은 삶의 과정에서 2차적으로 생겨난 거다. 제가 하는 식이라고 하면 사식을 설명할 때 사식이 뭐냐면 그냥 중생이 있게 하고 중생을 자라게 하고 중생으로 머물게 하는 자양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네네네. 분명히 그렇게 그렇다고 볼 때에 이 사식 중에 식은 6개의 식으로 해석을 해놨습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접근할 일은 아닙니다. 그거는 식이라고 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면 중생이 하는 식의 음식을 그럼 어떻게 정의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존재잖아요. 유고 그게 활성화된 붓다고, 이 중생이 되려면 명색이 참여하는 곳으로의 식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바로 이런 과정, 의사식을 거쳐서 의사식이 업을 지음으로써 그것으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그럼 요게 식이 머물고 늘어났다라는 요것이 식온의 변화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식온이 이렇게 변화하면 명색이
상응해서 참여한다라고 해서 명색과 늘어난 식이 함께한 것으로의 유가, 그러니까 삶의 과정을 누적해서 변화한 것으로의 존재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말하는 누적된 중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식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대로 명색과 대응하는 것으로 삶의 과정,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단식이 설명되고, 여기에서 촉식이 설명되고, 여기에서 의사식이 설명됐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로 식식이라는 것은 식이 머물고 늘어남으로써 명색과 함께 해가지고 새로운 존재를 구성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식을 6개의 식이다라고 표현을 해서는, 그러니까 식을 6개의 식이라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요런 네 가지 식의 연결된 개념을 말하기가 좀 어려워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요런 식으로 그 의사식에 이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난 요것이, 그러니까 머물고 늘어나는 그 현상이 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명색과 상응한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넘어가죠. 예. 자, 어쨌든 참고적으로 우리가 사식을 좀 알아봤는데, 병거분이 우리 사식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가지고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죠. 사식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그럼요. 이게 저 교리 체계에서 보면 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견경이죠. 맞지마니까요 9번. 그 정견경에서 바른 견해를 설명하면서 업과 업의 뿌리로서의 탐진치, 이게 1번.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사식,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사성제, 그리고 네 번째 주제가 12연기의 각 지분 끝에 가서 번뇌를 포함해가지고 무명과 번뇌의 서로 조건됨,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교리를 정견경이 알려주는 바에 의하면 불교 교리가 업이라는 것과 그 뿌리에 탐진치가 있다, 요거 보는 거. 두 번째가 사식, 세 번째가 사성제, 네 번째가 12연기, 12연기의 무명은 번뇌와 서로 조건된다. 이렇게 지금 불교의 가장 중심되는 교리를 설명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저도 그동안 많이 대화를 해봤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식을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뒤에 해당 사실은 따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사식이 색, 수, 그러니까 요만큼이 색이지. 색, 수, 행, 식, 오온 중에 상에 대한 언급만 빼고 말하는 게 사식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단식, 수, 촉식, 의사식, 행, 식식, 식, 오온 중에 상에 대한 이야기만 뺐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딱가라는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요 영역에 대한 설명은 일단 빼놓고 단지 그냥 이 딱가의 결과로서 가래가 있고, 그래서 사식을 설명하는 경에서는 사식은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가래를 조건으로 한다. 무명을 조건으로 한다라면 이 부분도 포함하겠지만 이 부분은 덮어두고 결과로서의 가래가 있다고. 가래를 조건으로 네 가지 자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상을 빼놓은 색수, 행식, 사온에 대한 설명이 사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 의외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정말로 들어보지 못했다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자, 이어서 비구들이요, 만약 덩어리진 자량, 단식에 대한 탐이 있고 난디가 있고, 요거 번역을 못 바꿨는데 난디, 소망이라고 하고 있죠. 덩어리진 자량에 대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요거죠. 탐과 소망이 있고, 그러면 탐과 소망이 함께한 게 가래죠. 난디라가 사하겠다. 그래서 탐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가래가 있으면 하는 요 얘기 설명이 되고, 탐이 있고 난디가 있고 가래가 있으면 그때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식의 머문과 증대 이랬는데 늘어남이 있다. 요 얘기죠. 식이 머물고 늘어난다. 달리 말하면 요거는 존재경식으로 말하면 양분이 있으면, 가래라고 하는 양분이 있으면 식이 머문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머물고 늘어난다. 그러면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 하여간 요 부분을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경이 해주는 핵심적인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명색이 참여한다. 자, 그 다음에 명색의 참여가 있을 때 행의 증장이 있다. 행의 증장이 있을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을 때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다. 미래의 생과 노사가 있을 때 비구들이여 슬픔과 함께하고 고뇌와 함께하고 절망과 함께하는 그가 있다. 여기서 그라는 게 중생 이 얘기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를 좀 보려고 그래요. 박부부님, 여기서 이렇게 말했거든. 식이 머물고 늘어날 때 명색이 참여한다 그랬고, 명색이 참여할 때 행이 늘어난다, 행이 증장한다 이랬거든요. 여기서 행은 뭘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 여기서 말하는 행일까? 그 질문이 어려우면 행은 몇 가지가 있죠? 교리칙에 네. 세 가지. 세 가지 행이 있죠. 네, 신공사. 행이라는 거는 그죠? 일단 상과 수가 찐따상카라 심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신행, 들숨 날숨 숨을 쉬어야 몸이 생겨나는 것이고, 윗닦아 윗자라 이렇게 몸과 함께하는 생각이 출발해줘야 말이 생겨나는 것이고, 상과 수가 출산된 시기 상을 공동주관으로 수를 2차 인식해줘야 탐이 생기면서 쉼이 생긴다. 요렇게 보았잖아요. 그래서 12연기가 말하는 행은 신행, 구행, 심행 해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이 생겨나는 형성작용이다. 이렇게 봤죠? 그런가 하면 신행, 구행, 의행 이래가지고 몸과 말과 의, 신과 의가 구분돼서 쓰인 거예요. 신행, 구행, 의행이라고 해서 여기서 업을 짓는 걸 말한다고요. 이게 또 뭐 뒤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오온의 행 자리죠. 요 오온의 행 자리는 신행, 구행, 의행이 혼자 쓰이질 않아요. 반드시 까야 상카라 아비상카론띠라고 해서 아비상카론띠라는 동사가 함께 쓰여. 그럼 그건 뭐냐면 몸의 형성, 그러니까 몸의 행을, 그러니까 신행을 형성작용을 한다. 이게 이제 팔리어에서는 이게 좀 우리말로 보면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성작용한다 이렇게 하면 이중적인데 팔리어는 그렇게 이제 쓰이거든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12연기에서 행을 말할 때는 그냥 신행, 구행, 심행 해가지고 몸과 말과 심이 생겨나는 작용을 말하고 있을 뿐이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오온의 영역에 속하는 행, 여기서는 신행을 아비상카론티 작용한다. 구행을 아비상카론티 작용한다. 의행을 아비상카론티 작용한다. 이렇게 분명히 차별적으로 용례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현재까지 본 거로는 이쪽, 그러니까 12연기의 행 말고 5온의 행 자리에서 신행, 구행, 의행이 쓰일 때는 반드시 아비상카론티라는 동사와 함께 쓰여요. 그러니까 몸의 융성작용을 작용한다. 이 우리말로는 이게 이중적이지만 팔리어는 이렇게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 그러니까 같은 의미의 명사와 같은 의미의 동사를 같이 써요. 그럼 여기 행의 증장이 있다는 거는 오온의 행의 증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모르죠.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이제 행이 하나가 더 있잖아. 그죠, 빈부부님? 행은 12연기의 행도 있고 5온의 행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삼법인의 행도 있죠. 제행무상, 제법, 그러니까 제행계고 제법무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삼법인의 행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존재하는 건데 그 존재하는 상태에 대해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탐진치의 영향 위에서 살아가는 중생에게 적용되는 존재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으로의 단 한 가지 열반이 있죠. 그래서 열반과 열반 아닌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합해서 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열반을 배제한 것인 행이라는 것은 죄행, 무상, 재행, 개, 고고, 무상하고 괴로움인데 열반을 포함했을 때는 그렇죠. 제범무화 이래 되고 열반은 락이다 해서 고와 반대되는 개념을 말하죠.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세 가지 행이 있는 거예요. 행, 12연기의 행, 12연기의 행. 여기서는 몸과 말과 심을 만드는 형성이죠. 몸과 말과 심을 만드는 작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단계 진행되면 오온의 행이 있다고. 오온의 행은 뭐죠? 만들어진 몸과 말과 심. 만들어진 거야, 12연기. 그러니까 내면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몸과 만들어진 말과 만들어진 심인데, 심이라는 건 어때요? 심은 삶이 전개되면서 몸과 만나는 자리가 되면 의가 되는 거죠. 의라는 건 뭐 달리 설명 안 해줘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은 그대로 의로 전개가 되면서 몸과 말과 의의 행위가 되는 거죠. 몸과 말과 의로 행위하는 거. 몸과 말과 의로 업을 짓는 거. 이게 오온의 행위죠. 그러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행위하는 거, 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아비상카론띠라는 동사와 짝을 이뤄서 함께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오온의 행에서 행위를 하면 행위의 결과로 삶에 대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삶의 무명, 번뇌의 영향 위에서 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 이런 거는 어제는 업인과보 이렇게 말하듯이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다 만나지는 거죠. 그런 것이 삼법인의 행. 삼법인의 행. 요거는 존재요. 생겨난 거요. 그런데 어떤 존재냐 하니 번뇌의 영향을 받은 거요. 번뇌의 영향을 받은 거니까 무명과 가래가 함께 한 거예요. 요런 세 가지 행이 나오는 거죠. 요런 행에 대해서 이제 오늘 드린 교재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드린 교재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세 가지 행, 상카라에 연결된 의미 1번이라고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요거 제가 약간 몇 년 전에 그린 그림인데 잘 그려진 그림이라고 봅니다. 자, 요거 보면 제일 아래쪽에는 일단 번뇌와 무명이 양쪽 화살표예요. 그러니까 서로 조건된다라는 거 표현했고, 이런 번뇌와 서로 조건되는 무명의 작용 위에서 12연기의 행이 있죠. 요게 12연기가 말하는 거로는 뭐예요?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요거죠?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12연기의 행이다. 그런데 이 12연기의 행은 뭐냐 하니 신행, 구행, 심행인데 까야 상카라, 와치 상카라, 찌따 상카라인데 이것의 의미는 몸과 말과 심, 찌따를 형성하는 작용이다. 만드는, 생겨나게 하는 작용이다. 들숨 날숨이 신행이여. 숨쉬지 않으면 몸이 아니여 시체지. 이렇게 말하는 거고, 상과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식이 수를 대상으로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한 2차 인식을 통해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려서 심이 되었어. 요걸 설명해 준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해요? 12연기 행을 통해서 신, 몸이 생겼고, 구, 말이 생겼어요. 그리고 심, 찌따가 생겼는데, 찌따라는 것은 삶이 전개되면서 몸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의라고 불리죠. 그러니까 의는 따로 설명 안 해도 그대로 의가 생겨나는 과정까지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오온의 행이에요. 오온의 행은 어떻게 되나요? 신행, 구행, 의행 이래 되는데, 그러니까 12연기의 행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생겨난 몸이 몸으로서의 작용을 하는 것. 몸이 작용하는 걸 뭐라 그래요? 몸으로 행위한다. 신업을 짓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행, 의업을 짓는 거고, 구행,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온의 행이라는 것은 이렇게 몸과 말과 의로,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하는 것. 그러면 이 행위에 따르는 화와 보의 법칙성, 뭐 이렇게 이제 삶이 전개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런 오온의 행에 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은 결국 이런 행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거고, 나라는 존재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삶이잖아요. 그럴 때 뭐 나를 포함한 세상이라는 이것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나 세상이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무상하다. 조건 지어진 거죠. 그 개념이죠. 번뇌의 영향 위에 있기 때문에 무상한 것이다.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요렇게 상카랑 행이 삼법인에서는 정의가 되죠. 이때에 하여간 몸과 말과 찌따를 생겨나게 하는 과정에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불만족이 없는 무상을 가라앉혀서 괴로움이 행복으로 바뀌었죠. 요런, 그러나 어쨌든 본질적인 거,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생겨나는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열반도 무하다. 그걸 담는 것이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무하 그렇게 되죠. 뭐 참고적으로 이 재행계고 이러지만 삽배상카라 두카 요 부분을 한문적으로는 일체계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일체계고, 일체라는 말은 이 표현으로 보면 재행보다는 재법에 가까운 우리말로 볼 때, 그러면 일체계고 이래가지고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면 열반까지도 괴로움에 포함될 수 있는 오해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굳이 아마 이제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이 한문에서는 이게 반복되는 반복을 잘 안 하죠. 싫어요. 그죠? 한문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행무상 해놓고는 재행이라는 말을 반복을 안 해주려고 아마 일체계고 이런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정확한 의미를 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체계고라고 안 하고 재행계고라고 쓰고 있죠. 그러면 의미가 명확해져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행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박고부님, 그러면 여기서 행의 증장이 있다라는 그 행의 증장은 오온의 행인가 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니 이게 오온의 행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중생의 삶이 이렇게 보면 요거 같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존재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행의 증장을 말한다면 존재라는 이것도 재행무상의 그 행에 속한 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답을 구하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지금 경에서는 행이 늘어난다라고만 말했지 12연기의 행이나 오온의 행이나 삼법인의 행 중에 어떤 거를 꼭 찍어가지고 그게 늘어난다라고 안 했잖아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하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해서 존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삶의 과정이니까 그대로 붓다. 식과 명색으로 인식작용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삶이 진행되면 행 중에 식과 명색으로 진행되는 삶이 어쨌든 이거 무명 위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죠. 무명 위에 있는 게 이 삶이 진행되면 12연기의 행은 어떤가요? 계속 12연기의 행도 계속 진행되나요? 노부부님, 식과 명색이 여기서 이제 퍼졌잖아. 우리 지난주 식으로 치면 식 X 더하기 N과 명색 N이 한 바퀴 이렇게 가면 여기 와가지고는 식 X 더하기 N 더하기 1과 명색 N 더하기 1 이렇게 말했죠? 그게 순환되어가지고 다음 순간에는 여기가 식 X 더하기 N 더하기 1과 명색 N 더하기 1로 삶이 진행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명색이 참여했다라는 이 상태는 결국은 다음 순간 하나만큼 늘어난 다음 순간에 삶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다음 순간에 삶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12연기의 행은 계속되나요? 네. 계속되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12연기의 행동, 그러니까 이러한 삶이 존재가 새로워져 가지고 순환되어서 다음 순간에 삶이 전개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12연기의 행도 다음 순간에도 역시 몸과 말과 심을 만드는 작용을 진행한다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오온의 행도 다음 순간에도 역시 그 연장선에서 몸과 말과 의의 행위가 진행되겠죠. 그러면 그 결과로 또 삼법인의 행도 이렇게 해서 달라진 상태로 삶이 진행되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요 말에 대한 답을 드리고 싶은 거는 행이 늘어난다라는 표현은 세 가지 행 모두가 늘어난다. 모두가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거는 늘어난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렇게 식이 머물고 늘어나가지고 명색이 참여해서 새로운 존재가 만들어지고 그게 순환되어가지고 다시 삶이 전개되면 이러한 삶이 전개되는 과정에는 요 과정에는 12연기의 행도, 오온의 행도 변함없이 참여해서 중생으로의 삶이 전개되고 그 결과로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진 내가 만나는 세상, 나와 세상을 포괄한 것으로의 행, 삼법인의 행도 늘어난 거예요. 그럼 연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명색의 참여가 있을 때 행의 증장이 있다라고 한 요 부분을 굳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 행으로 제한하지 말고
세 가지 행을 포괄해가지고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이 연속된다. 중생으로의 삶의 과정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한도 부부님 이런 해석이 적절하겠죠? 네. 예, 그렇게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의 증장이 있을 때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제 요 상태에서 우리가 좀 하나 중요하게 보고 가야 되는 거. 자, 요 교재 뒷장 가볼게요. 뒷장에 보면 세 가지 행에 연결된 의미 2번 이래가지고 뭐 지금 말씀드린 거 12연기의 행, 5원의 행, 3법인의 행 이렇게 그냥 표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장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씨앗경이라는 경을 소개했어요. 22번 상류자의 54번 씨앗경이거든요. 비구들이요, 5가지 이런 종자의 종류가 있다. 어떤 5인가? 뿌리로 번식하는 것, 줄기로 번식하는 것, 마디로 번식하는 것, 싹으로 번식하는 것, 5번째로 씨앗으로 번식하는 것. 뭐 이렇다 해요. 아, 저기 지난주 우리 스리랑카에서 부처님을 모셔오면서 그 보리수 한 싹을 화분에 담아가지고 같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일단 이제 우리한테 모셔온 요 보리수는, 그러니까 이제 스리랑카에 가면 그 큰 오래된 이제 보리수가 있잖아요. 그게 부처님 깨달은 그 자리에 있던 보리수의 아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이렇게 스리랑카로 온, 그러니까 이제 오래된 큰 이제 보리수가 있고, 그러면 그 보리수 아래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땅에서 싹이 트는 요런 그 보리수의 새끼 보리수, 네, 출산된 보리수를 땅에서 뿌리채 이렇게 이제 캐가지고, 그러니까 뭐 요만하게, 그러니까 잎사귀 몇 개 달려 있는 상태로 이제 그 화분에다가 뿌리채 담아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김법부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 올 겨울을, 사실은 여기는 이게 뭐 난방도 안 되고 환기도 그렇고 그 어린 보리수가 살아낼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올 겨울을 김법부님 댁에 따뜻한 데서 좀 햇볕도 받고, 여기는 햇볕도 안 들어오잖아. 잘 좀 한겨울 넘겨서 잘 키워가지고 법당으로 다시 법당에 오십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보리수도 이제 조금 크면 그 가지 하나를 잘라서 그냥 꽂으면 거기서 또 뿌리를 내려서 산대요. 나중에 보부님들도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한 가지씩 또 새끼 져서 가져가기로 하고, 지금 여기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종자가 5종류가 있는데 뿌리로 번식하는 것도 있고, 줄기로 번식하는 것도 있고, 마디로, 싹으로, 그리고 씨앗으로 번식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제 5가지 어떤 형태로든 하여간 새끼 져나가는 거죠. 비구들이요, 이런 5종류의 종자가 깨지지 않고 썩지 않고 바람과 햇볕에 상하지 않고 씨눈을 가지고 있고 잘 뿌려졌지만 땅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면, 비구들이요, 이 5종류의 종자가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요 얘기는 뭐죠? 종자는 잘 있지만 땅이 없고 물이 없어. 그러면 씨앗만 가지고는 클 수 없는 거죠. 요거 우리 지난주 존재경에서 본 씨앗과 영양분과 밭이라는 요거를 좀 표현을 달리하면 이런 거죠.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런 5종류의 종자가 깨지지 않고 내지 잘 뿌려졌고 땅도 있고 물도 있다고 하면 비구들이여 이 5종류의 종자가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되겠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땅의 요소를 이렇게 4가지 식의 머무는 자리, 요 이제 교리적 용어로 사식주라고 말을 하거든요. 요 사식주 4가지 식에 머무는 자리는 색수상행 4가지로 나와요. 달리 말하면 식이 머무는 자리라는 건 뭐예요? 식이 무엇을 대상으로 출산되어서 머무느냐. 요게 이제 아까 버부님 제가 요경 이렇게 좀 말씀드렸던 그거거든요. 식이 출산돼서 머물고 누적되는 그때의 대상은 색수상행이다 이거예요. 색수상행이라는 의미가 뭐죠? 우리 여기서 식과 명색이 있는데 식은 육식의 의근까지를 포함하고 색이라는 것은 안의 색으로 안이비설신의 몸이고 밖의 색이 색성향 미촉이죠. 이럴 때에 명은 수상사 촉작인데 사는 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상행이 남아있고 촉과 작의 요래 있거든요. 이럴 때 수상행은 세상을 만나는 이 유깁이라는 자리에서는 어디에 있을까? 라고 할 때 요 법이 바로 수상행이죠.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조라는 게 말을 바꾸면 이게 명색이에요. 촉과 작의 빼고. 그죠? 밖의 색의 수상행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식이라는 거는 어쨌든 육식밖에 없잖아요. 안이비설신의 그 육식밖에 없는데 그 육식이 어디서 생겨요? 색성향 미촉 법을 대상으로 생기거든. 그런데 요거는 표현을 바꾸면 색성향 미촉은 색이고 밖의 색이죠. 법은 수상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이 무엇을 대상으로 출산되어 가지고 무엇을 대상으로 한 그 식이 머물까? 라고 말하면 사식주 4가지 식에 머무는 자리, 요거는 식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야? 당연히 무엇을 대상으로 생겨나서 머물까? 요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냥 색성향 미촉법 육외입조가 식이 머무는 자리요. 요렇게 말해도 되고 요거를 말을 바꾸면 뭐예요? 색수상행이라는 요 4가지가 식이 머무는 자리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죠. 색수상행식 5온 중에 식이라고 하는 이놈은 무엇을 대상으로 출산되어서 머무는가? 라고 할 때 육외입조요. 달리 말하면 색수상행이요. 요렇게 색수상행 4가지가 식이 머무는 자리다. 식이 생겨나는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여기서 사식주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참고하고요.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물의 요소를 이렇게 소망과 탐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5종류의 종자를 이렇게 자량과 함께한 식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 여기서는 어떻게 말했나요? 자량과 함께한 식이 종자다. 식이다, 그러니까 종자다, 씨앗이다라는 건 존재경과 같죠. 그리고 소망과 탐이 물이다, 영양이다 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존재경에서는 가래가 양분이다 그랬는데 가래라는 게 뭐냐 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경에서는 가래라고 말하지 않고 가래가 무엇이요?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죠. 그리고는 존재경에서는 이쪽 업이 마치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불러요? 업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업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 방법도 있고 그 존재경 방법이죠.
그러니까 씨앗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하면 요 색수상행이라고 하는 식이 머무는 자리, 그것이 땅의 요소예요. 밭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그 식이 머무는 일을 설명하는 씨앗과 영양과 밭이라고 하는 세 가지 필요 요소를 존재경에서는 출산된 식이 씨앗이고 가래가 양분이고 업이 밭이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씨앗경에서는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씨앗이 그러니까 식이 씨앗이고 가래를 구성하는 탐과 소망, 탐과 난디가 양분이고 그리고 식을 생겨나게 하는 대상, 식을 출산하는 대상인 색성향 미촉과 달리 말하면 색수상행 사식주, 요게 밭이요. 그러니까 이쪽을 밭이라고 말했느냐 이쪽을 밭이라고 말했느냐 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나 의미로는 다 이렇게 연결되는 의미죠. 요렇게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할게요. 비구들이여 머물고 있는 식은 색에 대한 애착에 의해 머물 것이다. 색이 대상이고 색에 머물고 소망이 뿌려진 것은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비구들이여 머물고 있는 식은 수에 대한 애착에 의해 머물 것이다. 상에 대한 애착에 의해 머물 것이다. 행에 대한 애착에 의해 머물 것이다. 행이 대상이고 행에 머물고 소망이 뿌려진 것은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건 뭐 그 얘기예요. 비구들이여 나는 색으로부터 다른 것, 수로부터 다른 것, 상으로부터 다른 것, 행들로부터 다른 곳에서 식이 오거나 가거나 죽거나 다시 태어나 늘어나거나 자라거나 충만하는 것을 선언할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라는 경우는 없다. 요건 뭐죠? 식이라는 게 색수상행 요거죠. 색수상행 여기로부터 오는 것인데 그 색수상행 말고 다른 곳에서 식이 오고 가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런 것을 내가 말하겠다 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런 경우는 없다. 부처님이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건 달리 말하면 그건 불가능한 얘기야. 요 얘기죠. 변보부님 요게 우리가 아는 이야기 하나하고 좀 유사하지 않은가요? 우리가 사띠비구 이야기할 때요. 그러니까 마찌마니크의 38번 가래 부서짐의 큰경 거기서 부처님이 사띠를 꾸짖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식이 윤회한다고 말했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배워 알기로 제가 부처님한테 배워 알기로 식이 윤회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 뭐라 그래요? 그 식이 어떤 식이냐? 분명히 부처님은 식이 윤회한다라는 데서 꾸짖지 않아요. 이게 아주 큰 차이죠. 그 식이 어떤 식이냐? 라니까 사띠비구가 대답하기를 경험 느끼고 알고 경험하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를 경전적인 용어로 보면 아뜨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아뜨만이다라고 말하니까 부처님이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식이 아뜨만이라고 말했느냐 하고 꾸짖는다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봐라 내가 식도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연계된 것이라고 우리 그때 봤죠. 그 빠띠자 사무빤낭 윈야낭 이래서 연기된 식 요 표현이 그 경에 직접 나오잖아요. 이렇게 식이 조건 지어진 것이다. 조건에 의해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한 식이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지 언제 내가 식을 아트만이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꾸짖잖아요. 그래서 이 경은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알려주는 경이 아니고 윤회하는 그 식이 아트만이 아니요 라고 상견을 극복하는 경이다 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경에서 이제 마지막 그 대목의 마지막이 뭐예요?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6가지 식이 있다.
요렇게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것과 다른 곳에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조건관계.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내지 의와 법을 조건으로 의식이라는 이 6가지 조건적으로 생겨나는 이거 말고 다른 곳에서는 식은 생겨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식은 6가지밖에 없다. 요렇게 극영이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자면 이 6가지 식 말고 다른 식을 만들어내가지고 설명하는 유식을 부처님 가르침하고 일치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색수상행들로부터 다른 곳에서 식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하고 같은 거죠. 안식 내지 의식 6가지밖에는 식은 없어. 요 얘기나 색수상행 색성형 미처법의 다른 표현 요거 말고 다른 데서 식이 생겨난다라고 말하는 그런 경우는 없어. 그건 불가능해. 부처님 그렇게 말해주는 거죠. 식은 뭐니 해도 결국 그것 때문에 6가지 식밖에 없다. 요거를 이 경에서도 이런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참고했고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죠. 비구들이요, 만약 비구에게 세계 요소에 대한 탐이 버려지면 탐의 버려짐 때문에 대상의 끊어짐이 있고 식의 머금은 없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왔죠. 우리가 지금 12연기를 말하면서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를 말하는 그 중심 개념으로 식이 머문다라는 거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기 때문에 이 얘기인데 식의 머금이 없다. 이 얘기는 뭐예요? 담만한도 부부님, 식의 머금이 없다라는 이 얘기는 뭐로 봐야 돼요? 일단 번뇌의 영향을 받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들의 삶은 바로 가래라고 하는 양분이 있기 때문에 식이 머물게 되잖아요. 식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거꾸로지 뭐. 가래라고 하는 양분이 없다는 거잖아. 이 경이 말하는 식으로 보면 가래를 구성하는 탐과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탐과 소망이 없다는 건 뭐예요?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거잖아요. 식의 머금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는 이 경에서 가장 주목해야 된다고. 5가지 종자, 씨앗이라고 하는 개념을 말했는데 그렇게 종자가 있고 양분이 있어서 중생의 삶이 전개되는데 이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 만약 비구에게 이어지는 게 색수상행이죠. 그리고 식까지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탐이 버려지면 탐의 버려짐 때문에 대상의 끊어짐이 있고 그래서 식의 머금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식이 머물지 않는다. 식이 머물지 않으려면 가래가 없어야 한다. 가래가 없다는 것은 소망과 탐이 없다는 거다. 그것은 무명이 없다는 거고 무명과 서로 조건되는 것인 번뇌. 번뇌가 없다는 것이다. 번뇌가 없다는 건 뭐죠? 상의 병들미 치유되었다. 이런 개념이고 이게 뭐냐 하면 누진이라고 해서 깨달음이잖아. 그죠? 누진통, 누진명. 이게 깨달음이라고. 그래서 깨달은 자에게는 그죠? 요 말을 달리하면 깨달은 자, 번뇌로부터 그러니까 번뇌가 부서진 누진된 깨달은 자는 이런 삶의 과정에 의해서 식이 머물지 않는다. 이 얘기죠. 식이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머물지 않으니까 늘어나지 못하죠. 식이 머물고 늘어나지 않으면 머물고 늘어날 때 참여하는 명색이 참여하지 못하죠. 그러면 식과 명색이 식이 머물고 늘어나지 않고 명색이 참여하지 않는 이 상태는
존재를 구성하지 못하잖아요. 존재. 이 존재는 분명히 중생이라는 존재인데 중생이라는 존재가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존재가 구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중생이라는 존재가 구성되지 않는다라는 건 뭐죠? 해탈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이 경의 결론이 나타나요. 보자고요. 5번째 줄입니다. 식이 머물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그것이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다. 굵은 글씨로 밑줄 쳐드렸습니다.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이다. 해탈이라는 게 뭐냐?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잖아요. 그게 깨달음이잖아요. 그러면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한다라는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 형성하지 않는 것이다. 형성하지 않는다는 거 달리 말하면 뭐죠? 12연기의 행. 12연기의 행에서 무명에 조건 지어진 것으로의 중생에 속한 몸과 말과 심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죠? 중생의 12연기니까 무명에 조건 지어진 거예요. 이걸 만들지 않는 거거든. 그러니까 오온의 행에서도 중생에 속한 가래가 짓는 행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3법인의 행, 무상하고 괴로운 것인 행이 생겨나지 않는 거죠. 그래 되는 거죠. 이게 형성하지 않는다 하니까 이 세 가지 모두죠. 바로 우리 앞의 경에서 행의 증장을 박법부님 행의 증장을 오온의 행이 늘어나는 거로 볼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보다는 세 가지 모두를 통합해서 봅시다.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행이 증장한다라는 그 개념의 반대편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뿌리경에서 말하는 형성하지 않은 행 없음에 의한 해탈이다. 행 없음을 조건으로 하는 해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한다,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니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탐진치를 부수면 해탈한 거지 뭐. 번뇌를 부수면 해탈한 거지 뭐. 뭐 여러 가지로 깨달음을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두 개의 경에서는 앞의 경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의 삶을 설명하면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명색이 참여하고 그러면 행이 증장한다. 해서 중생으로의 삶이 더 진행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바로 그러한 행을 중단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형성하지 않는 행 없음에 의해서 해탈하는 것이다. 라고 해탈의 의미를 사실은 노법우님 제 생각에는요. 누가 아니 불교에서 계속 해탈이란 말을 하고 열반이란 말을 하는데 해탈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저는 해탈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이 요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이런 답변,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행 없음에 의한 해탈 요런 표현을 쓰려면 이렇게 12연기적인 존재를 중심에 두고 설명되는 삶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삶을 이해하는 공부가 된다면 불교가 궁극적으로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는 거,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해탈한다는 게 뭡니까? 라고 질문할 때 가장 훌륭한 답은 요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뭐 이제 뿌리경을 말하면서 좀 조금 좀 시간을 많이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연결된 개념으로 중요하고 뿌리경에서 제가 이제 딱 요거를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요게 타미슴경에서 말하는
식이 머물고 증대할 때 명색에 잡녀가 있다. 명색에 잡녀가 있을 때 행의 증장이 있다. 행이 증장하면 미래에 다시 존재가 되어 태어남이 있다. 라는 중생으로의 삶의 연속 이 부분에 대한 대응된 설명을 해주는 경이죠. 자, 오늘은요. 식을 중심에 둔 존재를 중심에 둔 12연기 이 주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식이 머물고 늘어나면 이 부분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뭐 그와 관련해서 이건 뒤에 우리가 상세히 봐야 되지만 사식 네 가지 자량에 대한 것도 뭐 하여간 요점은 설명드렸어요. 병법은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사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아까 말씀드린 가래를 조건으로 하는 중생의 입장에서 몸과 관련된 영역의 단식, 술을 만드는, 즉 경험하는 것으로의 촉식, 행위의 뿌리에 있는 의업으로의 의사식, 그리고 그 결과로서 식이 머물고 늘어나서 명색이 참여하는 요 대응관계로서 존재를 구성하는 요러한 식식, 요렇게 사식을 설명하는 게 사실은 사식에 대한 가장 정확한 설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뭐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 행이 증장한다라는 것에 의해서 오늘 본 중요한 거 하나는 세 가지 행이 있다. 세 가지 행의 의미를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드렸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타미슨 경이 말하는 이러한 중생의 삶에 진행되는 것은 그대로 행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뿌리경이 말해주기를 바로 그 형성하지 않음에 의한 해탈, 요 행이 멈추려면 이건 무진한 거죠. 행이 멈춘다라는 그것이 해탈이다, 깨달음이다 라고 해탈의 의미에 가장 본질된 개념을 말했다. 이 부분 오늘 수업의 중심 개념으로 하고요. 좀 어려운 수업이었습니다만은 도움 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는 요 뒤에 이어지는 경이 또 한 3개 경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하나 빼놓은 게 있죠. 이런 설명 가운데는 우리가 알기로 그 작은 순환고리, 큰 순환고리가 있는가 하면 잠재 순환고리가 있어야 되잖아. 지금 잠재 순환고리 얘기를 안 했죠. 요 지금 지난주 드린 교재의 뒷부분에 3개의 경이 있어요. 경전 3개가 상이 잠재하는 부분에 대한 답을 줘요. 다음 주에는 상이 잠재하는 고경전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12연기를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님, 그러면 유라는 것도 매 순간 변화하는 거 맞죠? 매 순간.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존재라는 게 아니라 나란 말이야. 이 존재가 늘어나면서 유도 변화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n과 n 플러스 1 이런 표현을 하는 게 u 자체가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예. 그러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이렇게 늘어난다, 달라진다 하기 때문에 무아라는, 나라는 존재 상태가 무아다. 고정되지 않고 달라지잖아요. 그 개념이죠. 저는 그리고 제가 1차 인식이라는 게 저기 내입처에서 외입처를 인식하는 게 1차 인식인지, 아니면은 그래서 생긴 안식, 인식, 거기가 1차 인식인지 지금 1차 인식은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인식의 결과로 식을 만들고 경험하는 데까지. 그까지가. 이 전체를 1차 인식으로 봐야 돼요. 수까지. 수가 생기는 것까지를. 단지 그냥 작용은 안이 색을 인식한다 요건데, 작용이 있으면 결과가 있잖아. 예. 그 결과가 안식만 생기는 게 아니고 수까지. 촉이 동시에 진행돼 가지고 수까지
가지가 함께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저는 촉의 결과로 수상사가 함께 발생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죠. 그게 촉이 있으면 수가 있고 수를 조건으로 하는 요 내부 과정은 그대로 진행돼 가지고 상도 요 자리에 있고 사가 여기서 작용되고 그러니까 촉이 있으면 수상사는 함께 진행이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1차 인식은 수까지라 해서 수상사에서 상사는 아 예. 왜냐하면 인식이라는 개념은 알고 경험하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딱가 안에서의 인식 작용은 인식의 주체가 달라지는 거야. 1차 인식은 누적되는 게 하면 2차 인식은 출산된 게 하니까 그러니까 1차 인식 끝나고 2차 인식은 출산된 시기하고 그 이후는 행위 거.